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번 급락장에서 붕괴된 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곧 수요가 폭발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시장 회복 순서 저희가 올 초부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금금리가 떨어지고 상승 기대감이 확대가 되면 제일 먼저 미분양 물량이 소진이 되고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청약 경쟁률은 자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존 주택 상승세 확대로 이어진다 말씀드렸죠. 현재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기존 주택 상승 순서는 무엇인가요? 제일 먼저 신축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으로 자금이 몰려들고요. 자, 신축과 재건축이 오를 만큼 올랐을 때 준신축으로도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축과 입주권, 마지막으로 재개발이나 오피스텔로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현재 신축, 재건축, 준신축 모두 다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타자가 어딜까? 구축과 입주권일 거죠. 오늘은 여기 입주권에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 앞으로 다를 거라는 거죠. 최근 분양가와 청약 경쟁률이 치솟은 거 잘 아시죠? 서울의 청약 경쟁률 82대 1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주요 지역도 청약 경쟁률 갈수록 올라가고 있어요. 자, 반면에 아파트 분양가는 갈수록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청약 대기자가 분양받기 어려운 환경이 됐어요. 경쟁률은 높고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네. 그러면서 어디가 수혜를 받을 것인가? 입주권에 자금이 몰리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자, 입주권이란 무엇인가? 저희가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조합원 분양 신청 단계인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진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입주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입주권 쉬운 말로 조합원들의 분양권이에요.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계약 체결하면 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가 없어요. 이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실제 아파트가 되는 시기 장근 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권리다 보니까 없어요. 다 반면에 양도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 당연히 분양 과정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청약통장도 필요해요. 자, 입주권은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똑같은데 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어디서 나왔다? 땅에서 나왔다. 그래서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납부를 해요. 토지 가격 4.6%가 적용이 되고요. 재산세 당연히 토지분에 대해서도 내야 되고요. 아직 건물이 멸실되지 않았으면 건물분에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양도세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분양권 양도세율하고 좀 달라요.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는 동일한데 2년 이상분부터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당연히 양도세 또는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주택수에 당연히 입주권은 포함이 되고요. 전매 제한도 적용되는데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입주권 과연 가치가 있는지 한 예시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 4구역 곧 분양을 앞두고 있죠.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1957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425세대가 나와요. 여기 곧 일반 분양을 하는데 분양받지 말고 왜 입주권을 선택해야 되는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광명 4구역 75타입과 59타입의 입주권 시세를 보겠습니다. 먼저 59타입 최종 매수가가 7억 8천 정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중형 면적이라고 할 수 있는 75타입 같은 경우는요, 최종 매수가가 9억 4,100만원 정도입니다. 매물이 여러 개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씩 가져와 봤어요. 자, 25평이 7억 8천, 중형 면적인 75타입 30평이 9억 4,100만원.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제가 볼 때는 분양가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면 약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일 거다. 이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왜 분양가도 차이가 없는데 왜 이 입주권을 사야 되냐? 아까 보니까 취득세도 4.6%로 높던데. 자, 광명 4구역에 일반 분양 계획을 보잖아요. 39타입이 106호, 49타입이 185호입니다. 너무 작은 면적만 공급을 하네. 실제 선호도가 높은 59타입과
75 타입, 84 타입을 봤더니 전부 다 수량이 적습니다. 59 타입은 21호밖에 안 되고요. 75 타입은 34호, 84 타입은 61호입니다. 대부분 저층이겠죠. 그래서 나는 25평에서 30평, 34평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분양으로 제대로 된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입주권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 자, 수도권 청약은요, 수도권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이 됩니다. 지방 사람이 받으려면은 미달이 나서 무순위 접수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지방 거주자한테 기회가 돌아가요. 또 청약에 당첨이 어려운 사람이 유주택자입니다. 유주택자도 청약은 지원 가능하긴 한데 문제가 있어요. 청약 경쟁률, 추첨제에서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무주택자한테 75% 우선 배정되다 보니까 경쟁률이 두 자릿수만 나와도 유주택자는 당첨이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입주권이 대안이 된다는 거죠. 왜? 경쟁 없이 바로 당첨될 수 있으니까. 또한 일반 분양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얄동, 로얄층, 그리고 판사형 매물을 쉽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이렇게 층수와 동, 타입 외에도요, 각종 옵션이 무상 제공됩니다. 대부분 발코니 확장 그냥 제공되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주고 뭐 TV 주는데, 냉장고 주는데, 그리고 각종 이제 유료 옵션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적으로 입주권 가격이 일반 분양가보다 좀 높게 측정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입주권 너무 생소한데 매수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 있나요? 있죠.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을요, 투자할 때는요, 각각의 시점에 따라서 달라요. 보통 사업 초기나 중기 단계에 투자할 때는 그냥 땅을 사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지역의 아파트가 될 지역에 땅을 몇 평을 산다, 대지분을 산다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아야 되고요. 사업 추진이 빠른 곳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사업 말기로 들어간 입주권 단계에서는 아파트를 받을 권리는 사는 거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적정 가치로 샀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나 사업 지연 등이 복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입주권의 대표적인 리스크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죠.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리스크. 자, 근데 이 사업 지연 같은 거, 예를 들어 입주권으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 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거든요. 어떤 곳은 5년도 걸려요. 자, 근데 이 사업 지연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입주권 투자할 때 착공을 한 곳을 사면 돼요. 착공을 했으면 일단 완공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 곳에 투자하면 일단 사업 지연 리스크는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입주권 시장이 왜 붕괴가 됐냐? 바로 이 공사비 증가했다는 추가 분담금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거의 폭삭 주저앉았다 보셔도 됩니다. 자, 최근 공사비 증액 이슈는요, 뭐 강남이든 지방이든 할 거 없이 모든 정비 사업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입주권 시장이 붕괴가 돼 버렸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추가 분담금 리스크에 예민한 게 입주권 시장인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추가 분담금 리스크가 확 커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뚝 끊겨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 리스크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알짜 사업장은요, 이 추가 분담금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광명 뉴타운도 이 공사비 증액 진통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광명 5구역 평당 공사비가 463만원에서 593만원으로 증액 결정됐죠. 광명 2구역도 공사비를 726억 원 증액시켜줬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된 공사비가 입주권에 어떤 폭탄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두 개 단지 모두 추가 분담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조합이 조합원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왜? 늘어난 분양 수입 덕분이죠. 늘어난 공사비만 걱정할 게 아니라, 자, 이번에 분양가가 자율화되면서 예전에 생각했었던 분양가보다 훨씬 높게 받고 분양도 잘 되네? 그럼 그 수입도 감안해야 되잖아요. 그걸 감안해 봤더니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착공을 한 역세권 대단지 입주권은 위험 리스크가 극히 적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입주권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일까요? 높은 초기 투자금입니다. 그래서 광명 4구역에 25평이든 30평 초기 투자금 받더니 4억 8천이네. 취득세 감안하니까 5억 넘게 드네요. 자, 초기 투자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거죠.
만약에 일반 분양을 받는다면 얼마가 필요하냐? 계약금 10%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돈을 주고 취득을 하지만 이 초기 투자금에 따라서 기회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금 여유가 있다면 입주권이 더 유리하다는 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율도요, 입주권이 더 높아요. 매매값의 4.6% 취득세율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까 추가 분담금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5억에 이제 매매값 5억 내고 나중에 이제 2억 5천만 원 정도 추가 분담금 드는 거는 3.16%의 원시 취득세율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취득세율이 일반 분양권 받아서 취득하는 것보다는 2배 정도 더 나와요. 자, 근데 이 입주권이 또 장점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얘가 권리다 보니까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2주택 이상자가 중과세율 맞으면서 주택 늘리려고 할 때 못 늘리거든요. 하지만 이런 입주권은 주택을 늘리기에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2주택 이상자가 이제 주택을 늘릴 때 적용되는 거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예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0개월 안에 시작될 기준금리나 어떻게 대비할까요? 쇼킹부동산 신간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